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국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G7 정식 멤버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영국에서 G7 회의가 열렸고 이번에도 한국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G7 회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은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2년 연속 G7 회의에 초대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식 회원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일부 G7 국가의 1인당 GDP를 추월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881달러로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OECD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최근에는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외에 한국이 참석했고 함께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초청국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G7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성과는 46년 만에 미사일 지침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사일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사라져버린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백신 공급기지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현재 SK바이오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미국 노바백스 백신, 국내 제약사 휴원스와 한국 코러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수출용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기술 이전에 곧바로 착수해 올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억 회 분량의 완제품 생산을 본격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안보 차원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저해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이며 대통령께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 정상회담으로 얼굴을 구긴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를 만났을 때는 두 겹의 마스크를 끼고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값비싼 크랩 케이크를 대접했는데 스가 총리는 햄버거를 대접받았고 한 입도 안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본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대북 정책 보수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한반도 평화 구축 방해 및 이간질 로비의 실패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일본 전역이 현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훈장식 참석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범국인 일본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를 미국 두 편사가 한국과 합작하여 직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폴리이미드 업체는 문을 닫을 일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정과 조선 모두 한국에 추월당했고 이제는 자동차 산업 하나 남은 셈인데 이번에 테슬라와 포드가
한국 회사들과 차세대 배터리 등을 협력 개발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동차 산업까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인지 최근에는 아베 전 총리의 컴백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컴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이번 G7 정상회담으로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G7은 이번 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고 수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입국하는 정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역시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일단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영국 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조심하자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본인들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의장대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각국의 대표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이나는 모습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극과 극의 모습은 국제사회가 현재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성 아니냐, 악의적 편집 아니냐, 의장대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라며 전세계 네티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대하는 독일의 모습도 차이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입니다. 둘 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를 대하는 메르켈 총리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차이나는 모습에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G7은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상들이 앉은 자리 배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G7은 힘의 논리에 의해 모인 모임이고 이런 국제적인 외교 자리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의장국, 영국의 옆에 미국과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모임에서는 의장국이 회의를 주도하고 모든 회의 참석자와 카메라는 의장국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의장국 옆에 앉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 떨어지지 않고 옆에 서 있었던 것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떤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G7에서 일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올림픽을 지지해달라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G7 관련 보도는 대부분 올림픽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 정말 중요한 국제 문제를 의논하는 한국. 자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똥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일본. 이 모습 역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